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보도된 박지원 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이 화제죠. 요즘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저격수로 나섰다 이런 지적까지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4시에 고위전략회의가 있는데 저는 거기서 그냥 개무시를 당했다. 눈도 안 마주치고 제 이야기를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자기가 무슨 얘기 했는지를 누구한테 물어보면 무슨 얘기 하셨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무도 듣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재명 의원이 추천한 공동비대위원장의 숙명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본인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내지는 그런 식으로 본인이 취급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걸 몰랐다는 부분도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젊은 정치인으로서는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될 문제다. 저희는 처음부터 자칫 잘못하면 장식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정치권에서 젊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누구를 모실 때 자칫 잘못하면 장식품이 됩니다. 장식품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의원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의원도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저를 비대위원장에 앉힌 건데 본인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많이 불만을 표출하신 것이 아닌가. 대의를 위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지금은 자신의 안위를 더 중요시하는 것 같다. 기회주의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요.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그걸 잘 몰랐던 거죠. 이 부분도 또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의원을 공천한 부분. 이 의원이 본인을 이제 계양을 지역으로 콜해달라고 직접 전화해 압박을 한 부분도 있다. 호출을 안 하면 당장 손들고 나올 기세로 말을 해서 공천 결정을 했지만 그 후 옳지 않다는 판단에 지금까지도 후회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원래 분당구 순회동이 이재명 의원의 자택이죠. 그 바로 옆 동네 분당갑이죠. 분당갑에 이제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지사를 나가는 바람에 보궐선거 자리가 있는데 그걸 피하고 인천 계양을 훨씬 당선되기 쉽다는 인천 계양을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을 때 이재명 의원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이렇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압박해서 그쪽 공천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당에서 콜을 해서 당에서 전략 공천을 하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보면 좋은 기회를 모양을 아주 그럴듯하게 자기가 욕심내서 가는 게 아닌 그런 상황으로 만든 거죠.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잘한 거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 정말 겉다르고 속다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근데 그 내용을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일종의 폭로를 한 겁니다. 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어제 하루 동안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고 이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 의원은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실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 그렇게 봅니다.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반응을 설령 한다고 해도 할 경우에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과의 진실공방처럼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도 개무시하고 가는 거죠. 이거는 이재명식 정치 스타일이다. 그런데 어제 하루 동안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 이걸 감사원에서 감사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했습니다. 안건을.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가 아니니까 이에 대한 반응도 새롭게 내놓을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놨습니다. 자, 어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이미 수차례 밝혔듯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요구는 과도한 이익 귀속이 우려되는 것이어서 불허하다가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요구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런 주장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R&D 부지 약 1,000억 원 규모 24,943제곱미터를 기부 체납한다고 해서 공익환수 조건으로 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정부 요청을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 변경 요구 및 이를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 강요죄다.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가 윤석열 정부식 감사라면 공정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뭔가 공방이 벌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재명 의원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아니야? 근데 상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요청한 거는요 4단계 용도 변경이 아닙니다. 2단계입니다. 2단계. 무슨 얘기냐면 한국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있는 부지를 팔고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자연녹지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안 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뭔가 개발을 할 여지가 있어야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녹지에서 2단계 정도만 상향을 하면 개발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줘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걸 빌미로 4단계를 요구해 준 거예요. 이건 뭐죠? 그거는 결국은 특혜를 준 거죠. 그런데 요 얘기는 쏙 빼고 박근혜 정부가 요구했다 이것만 지금 국민 앞에 공개를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2단계를 상향 요구했다 하는 부분을 모르면 이재명 의원 그러네 이재명 의원 말이 맞네 이렇게 할 뻔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호도하는 거죠. 인천 계양을 공천에 대해서는 불리하니까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이거는 뭐 계속 나온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상황을 호도하는 이게 이재명식 기회포착이다. 자, 어찌 보면 기회를 참 잘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요 얼마 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이것도 박지원 얘기인데 자 당대표 출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거 안 된다. 이것도 특혜 요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때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왜 기회를 주지 그러냐 라고 얘기했으면 상황이 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입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7일이죠. 17일과 18일에 당대표 후보 등록을 하니까 18일 날 이제 완전히 좌절됐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등록 서류를 가져가니까 자격이 없다. 그것도 참 우스운 일인 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등록 서류를 받아보고 나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자리에서 그냥 자격이 없다 그러고서 접수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그럼 여기에 놓고 가겠다. 뭐 찢어버리든지 뭐 하세요. 이러고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완전 좌절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재명 의원은 왜 받아줘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후보 등록 전에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 동안에는 아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기자들이 여러 번 물었죠.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여러 번 물었는데 자 저 지나갈게요 뭐 이런다든지 동문서답하든지 침묵하든지 이러다가 출마가 딱 좌절되니까 왜 그 출마할 수 있도록 해주지. 요게 이재명 스타일이다. 기회포착. 이재명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기회포착을 잘하는 것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 사람 얍삽하다 이런 인상을 지워주기에 딱 맞다. 이런 것이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장동 특검 마찬가지죠.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작년 9월 중순인데 그때 국민의힘이 특검을 요구하니까 그때는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특검을 요구하니까 이거는 시간 끌기다. 그러면서 특검을 반대했죠. 그러더니 근데 그때 왜 반대했겠느냐.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때 특검을 받으면 대선 전에 결론이 난다. 그건 대장동 뭐 뻔한 건데 본인 대선 가도에 엄청난 악재가 되겠죠. 실제 악재가 됐고요. 특검을 안 했는데도 악재가 됐는데 특검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러니까 핑계를 국민의힘에 딱 공을 떠 넘겨가면서 본인은 빠져나가고 검찰 수사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친문검찰 수뇌부에 의해서 이거는 이재명 의원을 딱 빼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대장동은 진실공방만 벌이다가 대선이 끝난 거죠. 그런데 9월 달에 그러던 이재명 의원이 11월 중순이 되니까 조건부 특검을 얘기합니다.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 부족하다고 보면 특검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검찰 수사가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은지를 두고서 우선 공방을 벌인 뒤에 결론이 날 일이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 대장동 특검으로 너무 몰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탈출하고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11월 말이 돼서야 조건 없는 무조건 특검을 얘기했습니다. 그건 또 왜 그랬을까? 그때부터 특검을 협상을 해서 시작해봤자 대선 전에 결론 안 난다. 그 판단이 들어서니까 이제 나는 조건 없이 내가 특검 찬성한다. 그래서 이제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난 조건 없는 특검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묘한 변화와 상황 호도죠. 근데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은 이재명 의원도 특검 받아들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니지요. 원래는 이재명 의원 생각은 특검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교묘하게 그런 식으로 기회를 잡아서 넘어갔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특검이 그렇게 소신이면 대선 끝나고라도 특검 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특검의 특자도 꺼내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기자들이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대장동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느냐? 현장에서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온가? 제가 추측컨대는 아마 아무 대답 안 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게 이재명식 기회포착이다.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이재명식의 기회포착 능력, 저는 그 능력을 인정합니다. 정치는 어떤 식으로 보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사실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마땅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재명 의원의 하나하나를 전부 추적해서 요거는 요때 요렇게 잘못됐는데 요렇게 호도했고요 라는 거는 잘 모릅니다. 그런 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희 같은 사람이죠. 정치 분석가가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 분석가도 편이 완전히 갈려 있습니다. 무슨 국민의힘 편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남들이 벌써 낙인을 딱 찍어 놓습니다. 저 사람은 우파, 좌파, 국민의힘 편, 민주당 편 이렇게 찍어 놓으니까 저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미 편이 갈려 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 같은 사람은 이재명 의원의 말 바꾸기, 상황 호도, 인기응변 이런 걸 잘 분석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게 이런 식의 스타일이 일반 그냥 유권자들 대부분의 유권자들만 있다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저와 같은 분석가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요건 요런 상황이다 하고 알려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전파가 되면 이재명 의원 스타일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순간 유권자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정치 분석가라는 사람들도 우파고 좌파고 이런 거 떠나서 저는 우파 좌파라는 표현을 원래 안 씁니다. 떠나서 사실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재명 의원이라는 사람의 정치 스타일을 분석하는데 어떤 툴, 어떤 도구가 유용하냐. 그리고 이재명 의원의 이런 행동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렇게 해서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지 자꾸 편들고 비난하고 이런 거는 상황 분석으로서는 적합하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하루 종일 화제였고 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20대의 눈으로 바라본 이재명 의원. 그런데 거기에는 본인의 후회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내가 결국은 이용당했구나, 어른들에 의해서. 아마 그런 거를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뼈저리게 느끼게 될 텐데, 제가 그냥 권유하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의 일에 대해서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본인의 팬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돼서 뭐 오랫동안 가면 뭐 이준석 대표처럼 또 자기만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 어차피 본인은 이재명 의원이 여기 가서 정치해라고 그 범위를 정해줬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회다. 그거는 본인이 얼마나 그 독립적인 영역을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길게 보고 본인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그거는 결국 정치를 배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정치를 배우면서 또 실제 뭐 SNS, 요새는 뭐 SNS가 워낙 활발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의 팬을 확보하는, 그렇게 해야 정치적으로 자기 입지가 생깁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또 정치적 영역을 확보하는 과정, 뭐 그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평가한 이재명 의원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